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현대가 생기면 지역 상권 대부분의 업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최근 광주시의 용역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입사를 하루 앞둔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해당 사원들이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성능을 개선해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를 선보였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전남이 AI 인프라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 정책 반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에 들어설 대규모 복합 쇼핑몰들을 바라보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광주시가 더현대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 대부분의 업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용역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한 단체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이 대표 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아울렛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연합한 단체가 복합 쇼핑몰 확장으로 지역 상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광주시 용역의 중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5월 14일 중간 발표한 상권 영향평가는 부정적 영향을 감추고 긍정적 영향만 부풀린 불공정 편파 보고서에 불과하다. 이들은 용역 연구의 근거로 쓰인 카드 매출의 원자료와 결과 산정 방식을 공개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을 위해 쓰는 법안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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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용역의 중간 결과를 보면 더현대 광주가 문을 열고 3년 동안 반경 5km에서는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광주 전 지역으로는 커피 제과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매출 증가를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매출 등 광주 상권 현황과 대전과 대구 등 다른 지역의 대규모 점포 입점 사례 등이 근거인데 여기에 불신과 우려가 여전한 겁니다. 이에 광주시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연구 용역으로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있고 대표성을 갖는 단체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하반기 중 나올 예정으로 더현대에 더해 신세계와 스타필드가 포함되며 상권 업종도 더 구체화됩니다. 제한 사항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상인 측, 그다음에 시행사 측, 시측, 구측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중소상인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 역시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연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이고요.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가 나타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진 만큼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하늘빛이 더 흐려지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도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도 구름 많은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입사를 하루 앞둔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광주 공장에 큰 불이 난 만큼 공장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회사에 출근할 준비만 하고 있던 신입사원들은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신입사원들이 그제 회사에서 받은 단체 문자입니다.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회사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입사를 무기한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사를 하루 앞두고 받은 문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입사 예정일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계속 꾸려나가야 될지 좀 막막한 기분이 들죠. 이처럼 입사 보류 통보를 받은 신입사원은 모두 51명. 생산직 정규 직원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등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채용 전형을 끝내고 한 달 반 동안 합숙과 현장 실습, 그리고 채용 신체 검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일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점 직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 속에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 문자로 달랑 와가지고.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문자로만 통보해 죄송하다면서도 공장에서 난 불로 기존 사원들조차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입사 보류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안정이 되면 그때 입사가 보류된 사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광주 공장의 인원 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요. 그 인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행이 될 때 이 입사 보류자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기만 하면 51명 모두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다시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출범할 차기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남은 특히 AI 인프라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되는 만큼 지역의 자원을 강조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역입니다. 축구장 2,900여 개 크기의 면적이지만 개발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이곳에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9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AI 모델 연구와 훈련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넓고 저렴한 부지와 산업용수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가 강점입니다. AI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표준입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어진 최적지로서 5년 내에 AI 에너지 산업의 가동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둘러 가야 할 길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규모 기업 자본을 유치하고 AI 산업 기반 확산을 위해서 지역을 넘어 반드시 국가정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야 되는데 이런 전력 개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기관과 기업과 같은 데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개발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빠른 속도의 정부 정책 반영과 추진이 절실한 가운데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도 전남은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광주는 인공지능 모델시티 조성을 대선 후보들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예총은 문화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꽃피우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호남 유권자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김 후보에게 30%만 마음을 열면 호남이 민주당을 이기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의대 설립과 새만금 공사, 광주공항 이전 등 지역의 수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쟁 없는 정치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버리라는 것이 아닌 호남인 스스로 주인이 되자는 자각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낙후된 농촌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지급하는 농촌협약제도인데요. 졸속 추진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을 다시 만든다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안준호 기자가 농촌협약이 어떤 제도인지 알아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도를 통해 올해 초 각 시군에 보낸 농촌협약 공문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농촌 지역이 포함된 시군. 이 가운데 18개 시군이 신청했고 전남 나주와 신안 등 8개 시도 1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이 도입된 건 지난 2020년. 선정된 시군에는 최대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묶어 지원해오다 지난해 관련 근거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을 토대로 시군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중장기적인 공간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개별 사업 단위로 막 찔러줬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근거도 생긴 거죠. 10년 단위 기본 계획과 5년 단위 시행 계획이 평가의 핵심으로 읍면이 있는 전국 시군 모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읍면을 농촌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내용을 시행 계획에 담도록 했습니다. 특화지구를 정해 주거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 기능별 7개 지구로 나누고 축사와 공장 같은 시설을 따로 모아 설치하는 구체적인 공간 정비 계획을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법 시행에 맞춰 올해 처음 낸 공모에 전국 대부분의 대상 시군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139개 시군의 90%가량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막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시군들 이제 막 이야기해보면 용역사를 이제 선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 계획마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그나마 공모에 응한 시군마저도 농촌 공간 계획이 부실해 계속 보완 작업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17곳의 농촌 협약 시군을 선정해 300억 원씩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졸속 추진 등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그렇다면 농촌협약 공모평가는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제출한 시행계획서입니다. 필수 조건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회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회의에 참석한 30여 명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눴다는 장소도 공간을 바꾸겠다는 읍면이 아닌 엉뚱한 지역입니다. 다른 사업 때 촬영했던 예전 사진을 짜깁기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 한 달밖에 안 됐죠. 지금 이 책자가 나온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기재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자를 통해서 제출했죠.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계 자료만 긁어 모아 공모 서류를 낸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농림부는 지난 2023년 관련 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제정되자 중장기 계획 수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국 5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5개 시범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법에 근거한 농림부의 첫 공모가 났습니다. 기본계획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부랴부랴 준비한 겁니다. 아직 기본계획도 이렇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한두 달 사이에 시행계획을 준비하러 가니까 시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주민협의체 구성도 못한 채 시행계획을 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시행계획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한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바로 만들고
시범 지역마저 이렇다 보니 나머지 시군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참고할 만한 시행 계획 예시마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하고 나중에 1년 전부터 또 제국교육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엉터리 자료들이 난무했지만 올해 농림부의 수백억짜리 농촌협약 공모에서는 신청시군 18곳 중 단 한 곳만이 탈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다음 달 20일까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데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1헥타르에 54만 원으로 농업인은 10%인 5만 4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자주 사용됐던 신속항원 진단키트의 치명적인 단점은 극소량의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코로나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이를 PCR 검사 수준으로 개선시켜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신속 항원 키트를 선보였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과학위원회 신기술이 적용된 신속항원 진단 키트입니다. 흰색 배경에 검정색 용액이 주입되고 난 뒤 3분이 지나자 금나노 입자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진단 키트에서는 검출이 불가능했던 극미량의 A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겁니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흰색 배경지의 밑바닥과 주입되는 용액을 특수 기술이 적용된 검정색으로 처리해 빛 반사를 줄인 겁니다. 배경빛을 완전히 죽여서 검정색으로 만들고 그 붉게 보이는 신호빛을 이제 완전히 강조함으로써 기존에 희미하던 신호가 좀 강조돼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신호가 세니까 이제 양성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극미량의 바이러스까지 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양성일 경우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 즉 민감도가 PCR 검사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는 민감도가 50%도 되지 않아 PCR 검사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진단 키트는 민감도를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항체가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판별이 가능해 요즘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니파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90%까지 민감도를 높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기존에 진단키트가 할 수 없었던 영역을 좀 원래 PCR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과 공공보건 분야에서 PCR에 준하는 수준의 정확도까지 구현한 광주과학위원회 신기술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여수 광양항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 추세가 향후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인데요.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의 추진 동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지난 1분기 물동량 처리 실적은 6,300만 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감소했습니다. 원유 16%, 유연탄 12%, 석유 정제품 13% 등 석유화학 관련 물동량의 감소 추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외적인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그 원유 수입이라든지 원유 수입을 해서 이게 나프타라든지 석유화학 단지에서 다시 재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물동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광양항을 통해 수출되던 자동차 역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직격탄이 돼 지난 1분기 22만 대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서 처리된 실적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49만 TU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전망은 2분기에도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인 악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위기 극복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 컨테이너 물동량의 추이에 따라서 광양항해 같은 경우는 전년 수준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수 광양항 물동량 감소 추세가 근본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여수 광양항은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이 전체 물동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두 산업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에 따른 위기감은 광양만권의 전통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전환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의 시급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부단체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서 임기 1년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사직 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오는 29일 퇴임 후 기획재정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대선 이후 후임자를 찾을 계획이고, 전라남도는 별정직 1급 공무원 인선을 위한 인사규칙 개정 등에 들어갔습니다.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는 렌터카 반입이 제한돼 바퀴가 3개 달린 전기 3륜차를 빌려 타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가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장우리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다양한 색깔의 전기 3륜차들. 바퀴가 3개 달려 산발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은 교통수단이 우도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구불구불한 길을 빠르게 달리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관광객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Oh, no one told us if you see, like no one's wearing it on the island. So no one told us that you need to wear. And this, we thought this is a car. 곧이어 단속에 걸린 또 다른 가족. 뒷좌석에 탄 아이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1시간가량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모 미착용 11건이 적발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기 3륜차와 같은 소형 교통수단은 차체가 가볍고 충격 흡수 구조가 없다시피 해 사고가 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도에서 전기 3륜차나 자전거 등을 타다 사고가 나 소방이 구조에 나선 사례만 51건. 업체 측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 대여를 할 때는 꼭 안전모 부분은 설명을 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또 계도 홍보, 또 특히 또 단속이 가능하다면 단속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 중인 전기 3륜차는 900여 대 정도. 2017년부터 우도 안으로 렌터카 반입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기 3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우도를 찾아 각종 무질서 행위는 물론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을 주제로 한 2025 민주인권평화마당극제가 이번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열립니다. 토요일인 24일 오후 5시 40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가 공연되고, 일요일에는 제주 4.3을 다룬 극단 세일의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광주은행이 오늘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은행 영업시간 중에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이용할 수 있고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염이 앞당겨지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부터는 운영 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이고요.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나타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가시거리 350m까지 좁혀진 만큼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이 더 흐려지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장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